수 1, 1-3-2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내용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해결을 해봤죠. 오늘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일단 이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는 이 값은 x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요? y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요? 함수에서 최대 최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y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x가 입력돼서 y로 출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값은 x, 나오는 게 y, 그 결과는 y를 항상 얘기합니다. 최대값, 최소값, 바로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지수함수 형태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죠. 만약에 y는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거는요 요렇게 생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것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고 있을 때 여기 그래프에 최대값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이죠.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얼마큼까지 가까워진다라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죠. 0.0000000 어디까지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최대값도 모르고 최소값도 몰라요. 그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할 때 범위에 제한이 둡니다. x가 2에서 x는 4까지 2 이상 4 이하 요 부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x의 범위를 제한을 한다. 그렇게 제한됐을 때 최대 최소 값은 결국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끊건 이렇게 어떤 지점을 끊건 간에 항상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봐요. 이렇게 끊어놓으면요 여기서 최대값 가장 큰 y값 나오죠. 여기서 최소값 가장 작은 y값 나오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랐다라면요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일단 첫 번째 y는 a의 x제곱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는 결국엔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국엔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그냥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해놓고 x의 범위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범위에 제한을 둘 거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요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왜냐면 a가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에는 x가 클수록 큰 y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최대값, 제가 대문자 m이라고 써볼게요. 최대값은요 바로 x에다가 알파를 넣게 되는 거죠. 편의상 요 식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fx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 약간 지금 정신이 안 좋은 것 같아. 최대값은 x가 클 때 나오겠죠. 알파 베타가 되겠죠. 최소값은요 x가 작을 때 나오겠죠. 그러면 f 알파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면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함수라면 x가 클수록 y는 작게 나오게 되죠. x가 작을수록 y는 크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때는 이걸 fx라고 분단하면 x가 제일 작을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오죠. f 알파 x가 제일 클 때 그때 최소값 나오겠네. f 베타. 근데 뭉뚱그려서 얘기해보면요 결국에 최대 최소는 양 끝값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는 x의 범위를 제한할 때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된다. 뭐 사실 근데 꼭 얘만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대칭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간다 라는 특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y는 하고 이렇게 a에 x-m 더하기 1 이런 꼴도 마찬가지죠. 혹은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결국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예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선생님 잠이 좀 덜 깼나봐요. 자, 거기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요. 처음에 1번 y는 3의 x 더하기 2 거듭제곱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이다.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값 몇 나옵니까? 3의 0제곱 1 나오네요.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하면요 그러면 3의 3제곱 그러면 y는 27 나왔네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라 이거죠.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겠죠? 어딘가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어딘가 x는 1이 있었겠죠?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소값 확인되시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서 최대값 나오게 됐겠죠? x가 1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x가 클수록 y가 크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 세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뭐 밑이 이제 두 번째 거도 한번 볼게. 두 번째 거 보시면 자 봅시다. y는 2에 1-x 거듭제곱이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밑이요. 1보다 크네요. 그러면 x가 클 때 최대값 나오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y는 4가 됐군요. x에다 2 넣어볼게요. 여기는 1 빼기 2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y는 2분의 1 됐군요. 오히려 x가 2일 때 최소값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 x 밑에 있는 밑은 마이너스가 안으로 내려가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밑이 2분의 1이 지수함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여기 요거 생각해볼까요? 2에 이거를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x 빼기 1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에 x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x 밑에 있던 밑은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던 거죠. 그래서 x가 클수록 오히려 y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양 끝값을 대입해서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겁니다. 내막은 이렇긴 하지만 자 다음 거기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보시면 y는 4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x는 0 이상 1 이하라고 되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 두 개가 있죠, 그죠? 밑이 잘 보면 지수가 xx 겹쳐지게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y는 4의 x제곱 곱하기 이거를 3분의 1의 x제곱으로 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를 3에다가 그 지수 계산을 해버리면 그럼 xx 거듭제곱이 똑같으니까 밑끼리 곱하죠. 3분의 4의 x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니까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러면 x가 1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x가 1일 때 그러면 3분의 4 y는 3분의 4네요. x가 0일 때 그럼 y는요? 0 대입하면 1 이게 최대값, 최소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건 대칭이동을 하건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변형된 것들은 결국에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 다음에 유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y는 a의 fx 거듭제곱 이런 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a도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겠죠. 지수가 이렇게 뭐 1차식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2차식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우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수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을 때 최대 최소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x가 최대일 때 그때 이 y는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얘가 제일 크면 이 전체 수는 제일 클까요? 제일 작을까요? 모르죠. 얘가 1보다 큰지 0.샬라샬라인지를 모르니까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면요 fx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겠죠.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였다라면요 fx가 제일 클 때, 지수가 제일 클 때 전체 수는 오히려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얘가 제일 작을 때 요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이게 작을수록 전체도 작아지니까 fx는 최소가 됐겠죠. 자, 이제 a가 1보다 클 때 얘기죠. 자, fx가 아니라 y는 y는 다음에 만약에 얘가 최소일 때 이 밑이 0.샬라샬라라면 지수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니까 그때의 y는 최대가 됐겠군요. a가 0과 1 사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지만 결국에 지수가 최대 최소일 때만 가리면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군요.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가서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1페이지에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얘는 이 지수함수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형 b를 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요. 이 지수에다 장난했었죠? 그럼 이제 얘가 최대 최소의 상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편의상 요 2차식을 이렇게 t라고 볼게요. 우리는 저 t의 최대 또는 최소의 상황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 2차식을 말이죠.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밖에 더하기 2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1 해줘야 되죠. 식이 변화 만드니까 빼기 1 해주고요. 얘는 나갈 때 마이너스 만나서 나가니까 더하기 1 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반대서 여긴 더하기 3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t라는 녀석 말이죠. 2차함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2차항의 수가 없으니까 위로 블록하네요. 이게 이제 t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그래프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3인 거죠. 이 t라는 이 값들은 x가 1일 때
가장 큰 값 3을 갖게 된다고 알 수 있네요. 얘는 최대값만 있어요. 이 계속 내려가는 최소값은 없죠. 근데 이 밑을 보세요. 1보다 크죠? 그러면 밑이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y의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이게 최대가 되는 3일 때 그때 2의 3제곱해서 8인 거고요. 그때 x가 먼저 물어봤죠? 자, 얘가 3이 나오려면요. 뚜루두루두루 와서 x는 1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얘는 최대값 3을 갖고요. 그때 전체는 최대값 2의 세제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x는 1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질문을 해결해 보면 이게 a가 된 거고요. 이게 b가 되어 있겠군요. 그럼 a랑 b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문제에서 더하라고 그랬어요. 답은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 알아봤어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 혹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한 이런 지수함수는요. x의 범위에 제한을 둔 상황에서 결국에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수에 장난을 쳤을 때에는요. 지수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밑이 1보다 크다라면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고요. 밑이 0.샬라샬라면 반대로 되는 거죠.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가 되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요. 다음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뭐냐면 치환을 해야 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치환을 해야 하는 형태들. 자,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네, 여기 70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이에요. 자,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그때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얘는요. 이거 하나만 있다면 그냥 양 끝값을 받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2의 x제곱을 치환을 해버리면 4의 x제곱은 그 치환한 대상의 제곱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y는요 얘는 t 제곱이 되고 요건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2의 x제곱을 치환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j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글쎄요. 이제 항이 더하기 빼기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의 대상을 치환할 때 다른 대상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군요.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되지 모르게 이걸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야 돼요. 이거 제가 얼른 해버렸어요.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t의 범위입니다. t의 범위. 보세요. t는 2의 x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x의 범위 이렇게 0 이상 2 이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2의 x제곱은 x가 0일 때 2의 0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 이하니까 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러니까 이 t라고 하는 것은요. 1, 2, 3, 4 이하다. 이렇게 치환한 녀석의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치환을 하면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변수의 범위가 1, 2, 3, 4 이하다. 이걸 꼭 따지셔야 된다. 치환에서는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조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범위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볼까요? 이제는 최대 최소 따져보면요. 이 경우 이제 1단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단계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요. 이렇게 말이죠. y는
t-1제곱 빼기 1. 자, 변수 축은요? t는 1이군요. t는 1,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군요. 근데 변수다. t의 범위가 1, 2, 3, 4, 2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1이네요. t는 1, 4는 여기 어디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2야, 여기 이상이니까 이만큼이 인정이 됐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왔겠고요. 최대값은요? t가 4일 때 나왔겠네요. 4 대입하면요?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8 나왔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8이다. 사실 이제 치환은 금방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눈에 잘 보이죠.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꼭 따져주셔야 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y는 ax제곱분 이게 평행이동을 하건 대칭이동을 하건 간에 얘는 양 끝값에서 최대치속을 합니다. 다음에 y는 a의 fx분 얘는 이제 지수가 최대 최소인 상황을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죠. 최대 최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은요. 뭐냐면 산술 기하 부등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술 기하 부등식 뭔지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제 딱 요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형태는 뭐였냐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였죠. a하고 b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등호는요. 등호는 둘이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양수일 때 그리고 크게 보면 a와 b의 합과 a와 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합과 곱. 그래서 만약에 합을 알면 곱의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정확히는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겠네요. 곱을 알면 합의 범위, 구체적으로 여기가 뭔지 나오니까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언제 쓰느냐? 두 대상이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이고 합과 곱 중에 하나를 알고 나머지 하나의 범위를 구할 때 이 산수의 기하 부등식을 쓴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필수 예제 두고두고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 필수 예제 11번. 이게 이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최소값, 제가 최소값을 소문자 m으로 써요. 미니멈.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써요. 맥시멈 해가지고요. 선생님, 이거 딱 보니까 치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많이 치환해볼게요. 그러면 y는 자 이렇게 올 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2의 x제곱의 역수네요. 그러니까 t분의 1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치환을 했을 때 2차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치환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치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수가 나왔죠? 이거는 못 써먹어요. 대신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둘의 곱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t가 약분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바로 알 수도 있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은요 곱이 정해져 있어요. 이 둘의 곱은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2의 1제곱 즉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대상은요 둘 다 반드시 양수죠. 왜냐하면 밑이 양수니까요. 산술기하 부등식이요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쓰이기 적당해요. 왜냐하면 이 대상들이 다 양수이기 때문이죠. 곱을 알 때 그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씁니다. 자, 여기 a, b 자리에 2의 x제곱,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조를 재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y는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은요 크거나 같죠. 2 루트 2를 곱하면요 2의 1제곱인 거죠. 즉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요 2 루트 2가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최소가 될 때의 x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네 둘 더한 게 얘와 같아질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이 식은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요. 등호는요 이 두 대상이 같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2의 x제곱과 2의 1-x제곱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둘을 더한 게 2 루트 2가 나오려면 그러면서 둘이 같으려면 둘은 각각 몇이어야 하겠습니까? 더하고 더하기 2 루트 2, 그럼 얘는 2 루트 2의 반, 즉 루트 2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최소값 2 루트 2가 나온다. 그 얘기는 이게 루트 2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x는요 2분의 1이겠죠. 그래도 대입해봐요. 2분의 1 대입하면 2의 2분의 1 제곱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즉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2 루트 2가 나온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잠깐 봤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의 최대 최소는요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지수의 장난의 구조는요 지수가 최대 최소일 때를 보면 된다. 치환을 해야 되는 구조는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꼭 따져보셔야 한다. 그리고 산술기하 부등식 여기 나오는 이 식의 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산술기하 부등식의 이 틀을 이용을 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끝판왕 문제인데요. 바로 이 치환과 산술기하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필수 예제 12번이에요. 자, 그거 별표 쳐주세요. 여기 봅니다. 마음이 좀 급한가? 30분 안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네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들 헷갈리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거기 72페이지에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자,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 2의 마이너스 x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아니죠. 치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얘를 t라고 치환해볼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t분의 1이 됩니다. 이건 t의 제곱이고요. 이건 t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죠. 여기서 뭘 발견하셔야 되느냐면 얘를 치환할 때 말이죠. 이걸 t라고 치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이 이 t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처음에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얘는요. 이 항을 보면 제곱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왜? 제곱과 둘이 비슷하겠죠. 대신 얘를 제곱하면요.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곱의 2배가 더 있죠. 얘를 정리하면 제곱하면 4의 x 둘 곱하면 얼마야? 2의 빵제곱이니까 1이죠. 곱하기 2 더하기의 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x 둘이 같아지려면 이게 사라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빼기 2 하면 된다고요. 즉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면 얘가 된다 이거죠.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바로 이만큼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함수는요, 지수함수는 간단히 2차 함수의 꼴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t 있습니다.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되어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3이네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치환을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그렇죠. 바로 치환한 변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건 2의 x, 2의 마이너스 x죠. 얘는 커지는 건 한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0보다 크니까 x에다가 뭐 1000 같은 거 대입하면 2의 1000제곱 더하기 양수 엄청 크겠네요.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는 이 둘의 곱이 정의되어 있죠? 곱이 얼마예요? 2의 0제곱 1이죠.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둘의 곱 2의 0제곱 그러니까 2의 0제곱 이렇게 1 된단 말이죠. 제가 아까 0이라고 그랬나? 말이 혼나온 것 같기도 해서 자, 얘 둘 더한 건 산수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2 곱하기 둘의 곱 2의 0제곱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2란 얘기예요. t는요 2 이상이라고요. t는 2 이상. 그러니까 이 치환을 하는 문제에다가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려고 할 때 산술기하 부등식이 쓰이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 치환한 2차 함수의 구조 좀 볼까요? 아래로 블록하네요. y는 t-1 제곱 빼기 3 돼 있고요. 자, 대칭축은 t는 1인데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여기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t의 범위는 여기 t는 2라는 선이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텐데 t는 2 이상이니까 여기 7하고 이 오른쪽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럼 최소값은요? 바로 여기서 나왔겠죠. 2 대입하면요? 1의 제곱 빼기 3 마이너스 2인 거죠.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치환을 할 때 이게 t면 이게 t제곱 빼기 2다 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치환은 저 t의 범위를 구할 때 산술기하 부등식이 들어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죠.